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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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시간은 교육 및 홍보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 먼저 시작할 때 혹시 뭐 과거에 저랑 같이 이렇게 뭐 나가서 소리가 안 들리나요? 공에서 갔다 와. 화면이 작아요? 잘 보이는데요. 아니요, 잘 보입니다. 아, 네. 제 소리도 잘 들리고 계신 거, 잘 들리시죠? 잘 들려요, 국장님. 네네. 네. 네. 저랑 같이 제가 뭐 예전에 혹시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려요. 네, 저희가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이라서 에너지 분야의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제 주변에 협동조합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경영단체 활동 같은 잠시만요. 네. 음소거 안 하신 분이 있나? 네. 이제 됐나요? 네. 네. 제 주변에는 제가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쪽에 방점이 찍혀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에너지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고 협동조합도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렇게 골고루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이제 제가 겪어본 많은 분들은 에너지 쪽은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등하시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반대로 좀 협동조합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이게 첫 번째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도 되게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교육하고 홍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협동조합에 대한 7대 원칙이 있어요. 7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만든 것이고 이거는 1995년에 그 100주년 총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협동조합 7원칙은 지금은 7원칙인데요. 과거에는 7원칙이 아니라 뭐 5원칙인 적도 있었고 그 원칙은 계속 바뀌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데 지금 이 7원칙으로 정해진 거는 95년 당시에 그 어떤 국제적인 흐름과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 원칙은 흘러오고 있고 앞으로 이것들이 또 여러 가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는 7원칙이고 그 7원칙 중에서 5번째 부분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더 지나가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민주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뒤에 자발적으로 결성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동조합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시민들의 결사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결사체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이 결사체이자 기업인 협동조합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냥 거기서 왜 교육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기업이 아니라 혹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체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결사체가 단순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경제적으로도 이어져서 경제적인 재생산해내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재생산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협동조합의 최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에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 은평 지역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생각의 협동, 자본의 협동, 노동의 협동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 동네 협동조합들의 지금 최대 쟁점이라고 표현할까요? 제일 다른 협동조합들도 저희 조합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들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방법을 좀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본질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의 협동이죠. 생각의 협동은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실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오스산나 처장님께서 이제 알려드릴 내용이죠. 협동조합의 제일 근간이 되는 총회라던가 이사회 혹은 이제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대의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일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위원회라던가 소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이 다 총체적으로는 생각의 협동이라는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협동이죠. 이거는 3원칙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협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출자금을 내야 되고,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이 결사체이자 한편으로 또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자본의 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협동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 1원칙 중에서도 특히나 맨 앞에 있는 자발적이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쳐놨잖아요. 1원칙 중에서 맨 앞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협동조합의 정의에서도 맨 뒤에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래서 조합원들이 누가 시켜서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활동을 내가 함으로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쨌든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라고 보면, 이 자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협동조합의 본질이라고 했던 것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이 미국에 있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파크 슬로프 푸드 협동조합이고요. 줄여서 PSFC라고 부르는데요. 파크 슬로프 푸드 코퍼레이션이죠. 이 왼쪽에 그 간판을 보시면 1973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조합원이 약 17,000명, 그리고 출자금은 $100인데 100달러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니죠. 이 협동조합이 왜 유명해졌냐면, 첫 번째로는 그 뉴욕 브루클린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요. 약간 좀 상대적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어떤 로컬 푸드라든가 유기농 농산물이라든가 뭐 non GMO 식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식품들을 먹고 살 권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권리를 못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러 가지 식품들 가격처럼,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생협은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생협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협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 생협에서 파는 식료품들, 식자재들은 어쨌든 유기농 농산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은 일종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생협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생협 같은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인데, 저소득층,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드린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여기는 모든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조합원이 4주에 약 100분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0분이면 2시간 반 정도 되나요? 네, 2시간 반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주면 거의 약 한 달이잖아요. 약 한 달에 무조건 2시간 반 정도의 노동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안 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입해 있는 협동조합이 한 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 세협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 태양과 바람을 포함해서 뭐 언론 협동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도 있는데 그 한 7개 정도 협동조합에 제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 협동조합들의 무조건 한 달에 2시간 정도씩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도대체 2시간 반 동안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슈퍼마켓인데요.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2시간 반 정도 동안 매장에서 일을 하죠. 근데 누군가 매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조합원이 일을 짜는 거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일을 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장만 아니라 매장 주변에서 예를 들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매장을 오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가난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매장을 편하게 오가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차에 싣기 위해서 짐을 또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그 원활하게 노동의 협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도 이 누군가 이렇게 발표해 주신 사례를 듣고 처음 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라던가 뭐 영상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알았는데 이 협동조합을 보고 본떠서 프랑스에도 똑같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이 한 서너 개 이상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례가 소개가 되면서 노동협동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저희가 처음에 협동조합 7원치 측에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렸는데 이 노동의 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사전에 배경 지식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조합원으로 이 가치에 동의해서 조합원은 참여를 했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협동조합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의 협동에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고 노동의 협동에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기회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및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우연히 기후변화,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됐고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기회가 잘 닿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우리 협동조합은 노동협동을 강조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원활하게 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총회에 참석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발전소 준공식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발전소 청소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새로운 발전소를 위한 뭐 설명회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동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발언권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가 바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서 이상적인 협동조합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협동조합 운동 오래 하신 분들,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이 늘 교육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아시고 또 이번 교육을 이 역량 강화 교육 전체 커리큘럼을 짜셨던 분들께서 이 교육 부분을 또 맨 앞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서 되게 반갑고요. 이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의 교육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내부의 그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바깥으로 협동조합 외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내부의 그 구성원들을 향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놨는데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일단 제일 기본은 조합원 교육이겠죠. 조합원 전체를 어쨌든 임원으로 나누든 뭐 대의원을 뽑든 뭘 하든 뭐 위원회를 생겨서 위원들을 뽑든 뭐 어쨌든 전부 다 통합하는 제일 기본이자 제일 큰 단위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교육이 제일 기본이고요. 이거는 저희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들었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에서는 주로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이제 기후위기나 탈핵이나 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임원들께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협동조합다운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된 게 몇 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원들하고 계속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네, 여러 차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역사라든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협동조합 실현책을 포함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과제를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합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은 주로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보고를 드리고 재정 보고를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보고들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전 그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에너지 분야는 또 더 많이 어렵잖아요. 특히나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부분들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조합원들이 네,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협동조합다운 운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사실은 네 번째에 있는 인권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권교육이라고 표현하면 그럼 나는 뭐 비인권적인 뭐 마치 내가 반인권적인 혹은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스킬 같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비폭력 대화라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편견이라던가 혹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협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교육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조합원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임원 교육은 말 그대로 조합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분들,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예시를 든다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모든 조합은 아니겠지만 대의원을 선출을 해서 대의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합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의원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전체 조합원 중에서도 특히나 대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되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번하고 4번 조합 운영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대의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4번에도 좀 중점적으로 네,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교육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바깥에 외부를 향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잡았고 두 가지 범주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조합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대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거의 해마다 그 연속 강좌 같은 기획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 교육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전환마을 교육 이렇게 표현해서 하기 때도 있었고 에너지 전환 교육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여러 연대 단위들하고 같이 해서 또 실행을 한 적도 있고 거의 매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에너지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있는 에너지 전환 교육이 제 기본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에너지 공동체로서 자리 잡을 것인가,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두 번째 교육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건 특히나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정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들이 한 100여 개 있어요.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 교육은 워크숍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마을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는 매년 했던 거는 아니고 한 2번,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에너지 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진단, 가정 방문해서 에너지 진단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 컨설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컨설팅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교육, 학교 나가서 교육을 한다던가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혹은 단열과 관련된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있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어쨌든 학생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한 2016년, 15년부터구나.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계속 학교 교육을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고 중간에 저희가 은평 지역에서는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도 참여를 해서 에너지 감수성 기르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환이죠. 교환을 만들어서 교환을 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마다 또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을 해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1시간짜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학교로 배포를 해서 원하는 학교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는 작년 거를 재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올해 이제 새로 뭐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 그랬는데 올해는 그 이후로는 아직 연락은 없는데요. 어쨌든 재작년까지는 계속 학교를 방문을 했었고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발전소로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했었고 작년에는 영상으로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학교 교육을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사실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집중도 잘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도 제일 쉬운 것 같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제 교실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발전소를 가서 발전소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간단한 놀이들을 직접 또 개발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놀이들을 좀 접목시켜서, 아무래도 학생들 지루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흥미를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놀이 같은 것들을 잘 접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도 많이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학교 교육을 나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시민 강좌 중에서 세 번째 에너지 활동가 양성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에너지 활동가로서 같이 거듭날 수 있다면,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강사료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 나가는, 확대 재생산이 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조합 활동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좀 크고요. 저희도 뭐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가 되고, 그분들이 관심에 따라서 직접 학교를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정 부분 또 경제적인 수입도 받아갈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합 외부를 향한 교육사업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조합원 교육을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은 제 기본은 신입조합원 교육은 항상 제일 기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조합에 처음 가입을 했을 때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고, 특히나 우리 조합은 어떤 조합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처음에는 조합원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딱딱한 교육보다는 좀 친밀한 형성할 수 있는 첫 만남으로서의 어떤 의미로 진행을 하되, 우리 조합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신입조합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어쩌다가 어떤 달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달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쉽지 않죠.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막 정기적으로 막 많이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분기에 한 번이라던가 아니면 겨울에 한 번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날은 신입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기존 조합원들은 신입 조합원들을 환영해주는 역할로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신입 조합원들 와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면으로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원 안내서라는 형태의 어떤 소책자 같은 느낌으로 내용을 쭉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이제 뽑아서 출력해서 뭐 책자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드니까 전자문서 형태로 이렇게 배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아직까지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고, 하자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원 가입을 하면 출자 증서를 보내드리잖아요. 출자 증서 보내드릴 때 이 문서도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면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한다 하더라도 뭐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증서 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입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인지를 알게 되고,
조합하고 어떤 친밀감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주제에 따른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뭐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들이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운영과 관련된 교육,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주제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은 교육들도 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교육들을 한다면은 여기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중에 소모임으로 전환도 가능해요. 실제로 저희가 초창기에 그때는 태양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 한 1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스터디 모임, 스터디를 했죠. 교육을 했죠. 교육을 했고 이것이 이후에 소모임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조금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만 저도 초기에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들고 나서 계속 조합에 적극적인 활동 조합원으로 남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모임 활동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조합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합이 어떤 조합이다라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제 총회할 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내용을 만들어서 자료집에 수록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발표도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랑 친한 몇몇 조합원분들이 항상 그래요. 끝날 때마다 항상 머리 긁적긁적 하시면서 야 작년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네가 오늘 얘기해 주니까 또 알 것 같아. 근데 아마 내년에 네가 얘기하면 또 분명히 작년에 들었는데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해마다 그래요. 꼭 매년.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 같아.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도 없었다고 하면 아마 총회도 안 나오셨을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계속 조합하고 조합원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육이란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권교육을 별도로 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뭐 인권교육을 한다 이러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왜?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쨌든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 중에 이제 항상 매번 행사를 시작할 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공지사항처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게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조합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행이 되는구나 실천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연결이 됐을 때 또 인식의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청소년 조합원들도 꽤 많고 물론 다른 협동조합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린이 조합원도 많아요. 저희 태양과 바람에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조합원들이 이런 교육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 다 어린이 조합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만 간혹 이제 어린이 조합원이라고 반말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반말을 한다거나 혹은 뭐 무시하는 어떤 뉘앙스로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어린이 조합원도 당연히 한 명의 조합원이고 청소년 조합원도 당연히 한 명의 조합원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감수성 차원에서 기본으로 깔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동조합다운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협동조합 그러니까 조합원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16년, 17년 이때쯤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늘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조합원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협동조합은 그 출자금을 내고 나면 조합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사실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협처럼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전기를 팔 수도 없고 뭐 어떤 네,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굉장히 거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조합원들의 참여가 좀 활발하고 조합원들하고 계속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나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육의 예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입조합원 교육은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거는 협동조합이라면 당연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부터 계속 그것들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명도 안 들어오는 달도 있고 뭐 분기에 한 명도 안 들어오는 달도 있고 어떤 달에 또 와르르 들어오는 달도 있고 그래서 신입 조합원 교육을 잡았어요. 근데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했는데 참석한다는 사람이 없어. 신입 조합원 교육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참석한다고 답장 주신 분이 뭐 1명, 2명.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한두 명 때문에 해야 돼? 왜냐면 본인도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뭐 연기하던가 취소하자 이런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막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신입조합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잡았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신입조합원을 위한 교육인데 왜 신입조합원이 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럼 신입조합원 교육은 단순히 그냥 신입조합원들하고 얼굴 만나는 자리로서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뭐 어떤 해에는 2번 해본 적도 있고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육을 잡으면 안 오시죠. 그분들한테 전화를 제가 다 돌려요. 막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던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서 교육 잡았습니다. 교육 만들었어요. 오세요. 아, 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뭐 일정이 있어서 바빠서 이렇게 못 오시죠. 근데 이제 당연히 바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특히나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예시일 수 있는데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온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예시일 수 있죠. 쉽게 뭐 만나뵐 수 없는 되게 유명하신 분 섭외해서 하면은 오실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을 꼭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잡으면 이제 반드시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나는 우리 집에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강의하는 걸 꼭 듣고 싶다. 그런 걸 잡았을 때 또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니즈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합의 임원 입장에서 혹은 사무국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돼, 교육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가 했던 부분인데 참가자가 없어서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이게 조합원들도 일종의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소수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참가한다고 답변 주신 분이 2분밖에 없는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뭐 임원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아, 다음에 하자, 혹은 연기하자, 취소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한두 분의 조합원들이 다음에 또 오실까라는 거죠. 물론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무조건 한다 라고 해서 진행을 계속 해서 실제로 한 명만 오신 분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 한 분을 위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사무국 그리고 임원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합원은 한 분인데 진행하는 사람은 한 4~5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제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진행은 계속 꾸준히 되잖아요.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진행을 했더니 이 실적이 남고, 이 실적이 남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금씩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실제로 이제 오프에서 모임을 계속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여러 번 여러 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누적이 되면서 다음부터는 항상 인원이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겪었던 일종의 노하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마지막은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듯이, 네, 온라인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 이제 정해져 있는 틀 외에 좀 다른 방식.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취업 박람회 뭐 이런 쪽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줌이라는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 줌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일컫는 단어가 또 신조어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과 이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하는 것이 서로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네, 저희도 고민하고 어떻게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을 겪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같이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정상수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렇게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건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 교육이 아니라 교류회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오케이 하셨네요.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뭐 저는 상대적으로 뭐 경험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경험치는 각자의 각 조합마다 고유한 어떤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교류회 이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스산나 처장님이 진행하실 때 분명히 저기
총회나 혹은 대의원 총회 할 때 이 코로나 시국에서의 그 서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도 내년에는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제가 나름 협동조합에 조금 더 오래 일했기 때문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총회와 관련된 질문들을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눠보면서 저도 저라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합에서 했던 사례들을 조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정 방문해서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렇게 해서 사용 패턴을 조사를 해서 사용 요금까지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제 앉아서 듣고 계신 분들이 컨설턴트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조합원 교육입니다. 조합원 교육 이제 많이 오시는 때도 있고 적게 오시는 때도 있는데 저 때는 한 저 정도 인원이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던 기간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오실 때 이렇게 저렇게 오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조합원 교육인데 저희는 이제 어린이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죠. 가족 전체가 다 조합원인 경우들도 많고 어린이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저희가 명예발전소장이라는 제도를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명예발전소장을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초기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그냥 명예발전소장이랑 타이틀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이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 명예발전소장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당연히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실에서 앉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해마다 한 5월 정도에 5월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5월 정도에 항상 어린이 조합원의 날 이렇게 해서 어린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뭐 여기 교육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네,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뭐 자전거 발전기도 돌려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태양열 조리기인데 잘 안 보이시죠? 태양열 조리기인데 저 태양열 조리기 저 친구들이 다 조립했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만 해줬고 저게 의외로 조립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늘 할 때마다 좀 잘 안 돼서 되게 힘든데 저희가 이제 무거운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 조금 도와주고 저 친구들이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어찌나 대견하든지. 네. 이렇게 해서 어린이 조합원 교육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발전소 준공식인데 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조합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아주 짧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때도 발전소 준공식에 오신 조합원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원리, 그다음에 용량과 이게 실제로 이제 발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합이 운영과 연결된다, 뭐 이런 숫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또 이제 일종의 짧은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너지 자립마을 워크숍이었습니다. 저희 은평에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제가 에너지 자립마을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교육 커리큘럼도 제가 짜드리고 혹은 우리 조합에서 직접 교육을 맡아서 해드리기도 하고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때도 제가 커리큘럼 전체를 다 구성을 해서 강사들 뭐 이렇게 워크숍 진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신입조합원 교육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015년에 했던 신입조합원 교육. 제가 15년에 일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신입조합원 교육을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누구냐 넌 이런 대사를 가지고 에너지 협동조합 누구냐 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강의 안을 좀 재밌게 나름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봤던 건이었고요. 이 장면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아직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전에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어린데 너무 듣고 싶은데 데려가도 되냐. 그래서 당연히 데려오셔도 된다. 그리고 뭐 불편해 하시지 말고 전혀 불편하시지 말고 뭐 잠깐 그러니까 아기가 칭얼대리면 잠깐 나가 계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달릴 수 있는 만큼 같이 또 계시면서 달려도 되고 뭐 우리가 같이 당연히 이해하고 당연히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건이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끝까지 다 들으셨고요. 그 잘 보시면 이제 손에 뭘 들고 계시잖아요. 그 신입조합원 교육이기도 하고 해서 더 특히나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의뢰에 가지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이름 얘기하고 뭐 직업 얘기하고 뭐 사는 곳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몇 가지 키워드 세 가지를 줬죠. 세 가지 키워드. 현재 나를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해 주시라라고 해서 이제 미션을 드렸고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아주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키워드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너무 졸려서 잠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맨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중간중간 짧은 게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성 게임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또 친밀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신입조합원 교육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입니다. 그 왼쪽은 이제 교실에 직접 가서 교육을 했던 사례이고 오른쪽은 고등학생들인데 교육을 먼저 하고요. 이게 총 3시간짜리 교육이었는데 2시간을 교육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 지역에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에 나와서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만든 피켓, 손 피켓을 가지고 나와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했더니 이 덩치 큰 남자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길에 저렇게 공원에 서 있으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의도로 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뭐 어쨌든 네, 저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제가 학교 교육을 계속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시도도 해봤고 뭐 해봤는데 어쨌든 네,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을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는 여고인데요. 여고 학생들이 이제 발전소 견학을 왔던 부분이고요. 왼쪽은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실내에서 하고 지금 조별로 아까 그 남학생들이 들고 있었던 것 같은 손 피켓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남학생들은 그냥 각자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별로 각 조에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서 공통된 주제로 각자의 손 피켓을 만드는 이런 미션을 줘서 진행을 했고 이 친구들이 여기가 이제 서울 혁신파크라는 공간인데 요거 끝나고 혁신파크를 돌면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입주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었고요. 네, 오른쪽에는 발전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짧게인가요? 길게인가요? 어쨌든 드렸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잠깐 쉬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쭉 이어서 하고 좀 빠르게 마치는 걸 질의응답까지 쭉 이어서 하고 좀 빠르게 마치는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네, 들리시죠? 네네, 약간 5분 정도 쉬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은 네, 3시 5분. 네,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 5분이 됐는데 다 들어오셨나요? 얼굴은 이제 아무도 안 보여요. 김은실 선생님 보이고 최승환 이사님 보이고 장순천 안성지속협 선생님 보이고 박명혜 선생님 보이시고요. 아, 다 들어오셨네요. 저희가 이제 그 오실 때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항상 비대면의 아쉬움은 코로나 2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냐면 우리 언제 봐야지 너무 기다리면서 만남의 자리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싹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멀리까지 꼭 가서 회의를 해야 돼? 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줌과 만나는 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세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조화의 하나로 일단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화면을 다 여시고 인사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서로들 잠시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그 인사를 나눌 때 제가 스크린샷으로 저희 단체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과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국 사무국장님. 네. 진행할까요? 제가 마이크 켰거든요. 아, 네네. 안 들려요, 들리세요? 근데. 예, 안 들려요. 잠깐만요. 안 들리시죠?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예, 들린대요. 아, 들린대요. 네네. 들린대요. 네. 제가 이어폰 안 꼈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네, 이어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기 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의응답도 충분히 가지고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나기 전에 또 서로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보니까 좀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교육이 있고 조합 외부를 향한 교육이 있고 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교육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데 협동조합의 본질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제일 이상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소위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의 협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은 교육이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교육을 제일 강조하고 싶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들이 단순히 당위성 혹은 우리 조합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으로 나가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이 어쨌든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조합원들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더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노하우들도 또 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를 향한 시민들을 향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제도권 교육으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어쨌든 최대한 많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고 혹시 외부에서 기회가 오면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도 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드렸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든 뭐 총회를 하든 아니면 뭐 발전소 준공식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기본은 홍보잖아요. 이 홍보가 참 기본인데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늘 생각하는 게 돈이 좀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단체에 있을 때도 늘 이 고민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참
돈이 없으니까 늘 하는 게 발로 뛰어야 되는 건데 그 발로 뛰는 것들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이죠. 일단은 네, 저희가 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 기억상에서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광고죠. 그 뭐 메이저 언론사, 뭐 방송이든 신문사든 이런 쪽으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요. 지역에 이제 시민신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이기도 한데요. 시민신문 협동조합에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했었고 광고 사례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광고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하고도 이제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구청 협조를 통해서 구청 소식지에 광고도 여러 번 냈어요. 발전소 준공할 때 이렇게 출자금을 모집한다던가 혹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의 광고들을 구청 소식지에 실어서 구청 소식지는 이제 은평구 전체 다 발부가 되고 많은 구민들이 다 이제 어쨌든 한 번씩은 열어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의 연대 단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평에는 연대체만 한 20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협동조합이 그중에 대다수에 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대 단위 회의를 나가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돈독하게 해왔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저희한테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연대 단위에서도 각각 다 소식지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소식지에 광고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혹은 소액의 광고비를 통해서 광고들을 집행을 하기도 하죠.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 인터뷰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거나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블로그 기자나 뭐 시민 기자 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매체들은 사실은 또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언론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KBS나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KBS, MBC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었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메이저 매체들 같은 데서도 나왔었고 언론 인터뷰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또 뭐 조합원 가입으로 이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 중에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채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음은 SNS 등 이제 온라인을 활용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 블로그는 이제 한물 간지가 좀 됐고 요즘은 SNS를 핫하게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이게 좀 조합원 내부를 놓고 소통으로 놓고 보면 또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NS 같은 경우는 저희 조합원들은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또 한편 있는데 이게 조합은 예를 들면 저희 조합에서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조합의 어떤 행사를 SNS에 걸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퍼날라 주시잖아요. 공유하거나 뭐 이렇게 퍼날라 주시는데 그런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면서 전체 대중들한테 불특정 다수를 통한 홍보도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의 성향에 따라서 조합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몇몇 사례 중에는 저렇게 해서 홍보 효과를 거둬가지고 어떤 행사를 성공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대 단위 소식지하고 이제
연대 다니는데 소식지가 아니라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이웃에 있는 생협, 저희랑 친하게 지내는 생협, 거기는 조합원들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그 생협은 정기적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거든요. 거의 뭐, 네. 어쩔 때는 매일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며칠 하면 이틀에 2, 3일에 한 번씩 올 때도 있는데, 그런 문자 맨 밑에 조그맣게 한 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발송할 문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한 줄 넣는 거는 그 본인들의 어떤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해줄 수도 있죠. 그런 것 부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단톡방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협동조합에 혹은 어떤 특정한 뭐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단톡방에 홍보점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그런 부탁을 받을 때도 가끔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서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은 가치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협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먹거리 한정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고민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당연히 기후위기는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제가 단체 활동가였을 때 돈이 없으니까 늘 발로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죠. 캠페인입니다. 거리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네, 뭐 어떤 형태로든 뭐 1인 시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명 운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뭔가를 나눠줄 수도 있죠. 네, 전단지라던가, 아니면 뭐 작은 상품이나 작은 어떤 물품 같은 것들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대중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고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군요. 제가 하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앞부분에 이것도 아까 그 교육과 마찬가지로 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홍보가 있고 외부를 향한 홍보가 있는데, 내부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외부를 먼저 했네요. 자, 이번엔 내부의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일단은 제일 기본은 저는 이제 온라인이든 아니면 종이로 된 소식지든 정기적인 소식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레터 및 소식지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돈이 들죠.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쇄비와 발송비가 들 거고, 뉴스레터도 뭐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레터는 최근에는 조금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한동안은 계속 격월간으로 보냈었고요. 네, 일정 기간 동안 격월간으로 보냈었고, 소식지는 매년 안 빠지고 1년에 1회 연간으로 해서 총회 직전에 발행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발송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소식지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개념 해마다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는 매체가 있다라는 거는 이를 통해서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식들이 늘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레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소식지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1년을 통틀어서 1년의 활동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소식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 소개를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종의 인터뷰 기사 같은 느낌인 거죠, 잡지로 친다면.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 연예인을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내 주위에 있는 조합원을 인터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점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좀 재미를 가져갈 수도 있고, 평범한 조합원인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네 라고 해서 또 내가 소개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소식지가 해마다 계속 쌓여가면 나중에는 언젠가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소개가 될 테니까 이 소식지만 다 읽어도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사시는구나, 이런 분이 나랑 같은 조합원이네, 뭐 이렇게 또 알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뭐 책 소개라던가 영화, 뭐 음악,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담아서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카드 뉴스인데요. 이것도 뭐 1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특히나 굉장히 조합의 어떤 중요한 이슈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돈이죠. 출자금을 모으는, 발전소는 지어야 되는데 이제 출자금 모으는 게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출자 캠페인인 것 같고요. 출자 캠페인은 더불어서 조합원 모집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합 내부로 향할 때는 조합원들한테 증자 좀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될 거고, 조합 바깥을 향할 때는 우리 조합에 좀 가입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제일 기본이죠. 문자, 이메일이고요. 요즘은 단체 대화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셀 수도 없더라고요. 단체 대화방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잠깐이 아니죠. 어쨌든 한 몇 시간 안 보면은 막 몇백 개씩 대화가 올라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는 연락을 너무 안 해도 사실 문제일 수 있고,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합 가입해 있는 조합도 많고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도 많은데, 연락이 안 오면 당연히 이제 그 이름 자체는 이제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또 너무 자주 연락이 오면 또 왔어 이런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걸로 컴플레인 하시는 조합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문자 보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요. 어쨌든 적절한 연락, 적절한 소식을 전달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 대화방 관련해서도 몇 번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초기에는 이렇게 동의 없이 대화방에 초대를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바로 그냥 우르르 나가버리는 나중에 정식으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사전 동의 같은 부분들을 거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썼고요. 사실 더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특별히 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나중에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를 향한 홍보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부를 향한 홍보가 이렇게 있고요. 실제 사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지하철 광고예요. 저희가 무려 지하철 3호선에 이거는 지금 그 지하철 출입문 있잖아요.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큰 출입문, 그 자동으로 열리는 그 무슨 도어라다 부르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출입문에 있는 엄청 큰 광고판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로 치면 몇 미터짜리죠? 한 4, 5미터 정도 되나요? 한 3, 4미터 정도 되나요? 그거고, 이거 말고 되게 조그만한 그 스티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내부 출입문 광고도 있고 해서
총 몇 종이었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종이었던가 3종이었던가 광고를 저희가 한 달 동안 무료로 게재를 했어요. 이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무료 광고를 하는 공모가 있어가지고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저희가 무료로 한 달 동안 광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지하철 출입문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열차 출입문하고 이 슬라이딩 도어 광고하고 이 큰 광고들은 딱 한 달 동안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는 그 사람들이 다 떼지를 못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한 6개월 이후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광고 보고. 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때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럼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나중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임원들 이사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는 조합원 모집을 때문에 광고를 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이 광고를 통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딱 한 분이셨고 근데 문의 전화는 정말 많이 왔어요. 어쨌든 지하철에 광고가 됐기 때문에 문의 전화는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광고가 이제 어떤 성격이냐 딱 봤을 때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광고냐 일단 텍스트가 많잖아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광고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었다는 생각이 한편 또 들면서 저한테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대다수는 이런 거였어요. 본인이 좀 있으면 정년퇴직이라 퇴직금을 받는데 뭐 시골에 뭐 건물이 있다 혹은 시골에 좀 땅이 있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짜로 컨설팅도 참 많이 해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성격상 그 에너지 협동조합의 성격도 한몫을 했던 것 같고 광고의 어떤 컨셉이 맞아 떨어졌는지 아닌지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해봤는데 이 정도의 어떤 대중적인 광고가 에너지 협동조합하고 맞냐 안 맞냐 이런 평가가 사실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역 언론에 광고를 냈던 것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사오기 를 짓기 위한 출자금 모집 플러스 조합원 가입 요청하는 광고였었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미태양광 광고였습니다. 지역 언론에 저희가 직접 냈던 광고였고요. 역시나 지역 언론에 광고를 냈던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에너지 슈퍼마켓. 저희가 에너지 슈퍼마켓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 5군데 에너지 슈퍼마켓이 샵인샵 형태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진 않아요. 이 샵인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협 매장의 샵인샵으로 매대 하나가 에너지 슈퍼마켓인 거예요. 매대 하나. 그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그 테이블을 운영하는 거는 생협이기 때문에 생협 매장이기 때문에 이 수입은 생협 수입으로 갑니다. 대신에 저희는 어쨌든 에너지 절약 제품을 홍보하고 저희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어쨌든 에너지 슈퍼마켓을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였고 오른쪽에는 그 다음 5호기를 네, 조합원 가입해달라라는 광고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이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캠페인이죠. 또 역시나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을 에너지 농부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출자 증서를 발행을 해드리는데 에너지 농부 증서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농부를 찾습니다라는 형태의 카드 뉴스를 발행을 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발전소들 이렇게 조그맣게 사진으로 넣어서 배당 이야기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5호기 때 또 이렇게 출자금을 모집하면서 네, 이때는 좀 더 조합원들 중심으로 했죠. 이렇게 도면도 보여드리고 건물의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5호기 건설에 총 이만큼 8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에 3천만 원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모집할 거다라는 목표도 제시를 해서 이렇게 카드뉴스를 했고 이렇게 예쁘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경우들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짧은 기간 안에 목표했던 금액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냥 전화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거 보시기에 예쁘잖아요. 이게 디자인 비용도 지불을 해서 네. 그 유능한 디자이너를 통해서 예쁘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전달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걸 받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그냥 음소거 끄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닫을까요? 전체 참가자가 보이는 화면으로 가능한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국장님 제가 네, 지역에서 전화 와서 잠깐 껐었고요. 네네, 잠깐만요. 화면 좀 네, 열게요. 네, 네, 질문이 계신 분들은 그 음소거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수원 시민 하혜정 팀장님 질문해 주세요. 네, 음소거 강의 잘 들었고요. 혹시 강사님이 계신 협동조합에서는 홍보나 교육 담당하는 실무자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혼자 없었습니다. 혼자 다 해요. 이거 혼자 다 하기엔 너무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무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사실 홍보 같은 게 약간 차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자가 한 명 늘어나면서 이제 전담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협동조합 운영 뭐 회계하면서 홍보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 같아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공감이 되고요. 음, 따로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도 따로 없어요. 있진 네, 않고요. 네, 맞아요. 한 번도 없고 네. 늘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뭐 어찌 보면은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당연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야근을 해서라도 전화는 돌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문자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에 동참을 해주시잖아요. 카드뉴스를 예쁘게 만들면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이 열심히 뿌려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인 것 같고 저한테 제일 고민은 사실은 조합원들 특히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교육 만들어 주시면 참여할게요라고 설문에 응답했던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되고 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또 조합원들하고 1대1 소통이다 보니 성과도 더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여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하는 성격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의 차원이 참 많이 다른 게 네네. 서울은 진짜 햇빛 발전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적은 공간에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원구 사무국장님한테 초창기 한번 강의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는 에너지 협동조합 중에서는 그래도 협동조합 정신에 가장 가깝게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권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용이하게 그 발전소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낫거든요. 큰 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한 부분에서 우리가 협동조합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초반에는 김원구 사무국장님 오셔서 태양과 바람의 협동조합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혼자 하고 계세요. 아니,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 네, 저랑 번. 같이 하는 유능한 활동가 한 분 계십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요즘 협동조합 세운 데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쭉 강의하시는 동안 지켜보니까 경기권만이 아닌 대구, 광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시요 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 오른편 순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큰 화면을 보면 의왕지속협의 김미경 선생님 계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진용안 선생님 계시는데 이런 방향으로 질문을 나갈게요.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밑쪽으로 돌아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왕지속협 김미경 선생님, 진용안 선생님, 김복순 선생님, 강정옥 선생님, 문영희 선생님, 하혜정 팀장님, 박명혜 선생님, 최소한 이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아니요, 저 아직 질문할 만큼의 제가 아는 게 없고요. 네,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용환 선생님 질문이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먼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제가 네. 테라스에 들어가지고. 잘 들어요. 예, 제가 이거 카메라 막아놔가지고 안 나오고요. 네. 남양주 햇빛 발전 예. 아,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좀 알면은 질문 나중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김복수 선생님 소개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 들려요. 왜 음소거하셨는데 안 들리지? 안 들려요.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러지?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또 우리 강혜신 선생님, 네, 예. 그 협동조합이 너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맞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저희 남양주시는 이제 생긴 지 한 3년 됐는데요. 네, 이게 뭐 2호기 이제 발전소 생기고 뭐하고 해서 이제 준비 단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정욱 네.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소개와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성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합원 교육이 이렇게 원활치 않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조합원 교육할 때 이제 오해하고 계신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영상들을 모아서 사례를 모아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합원 교육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반응이 가장이라 글쎄요. 그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오셨던 강의가 몇 번 있긴 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명하신 분 초대했을 때 예를 들면 조천호 선생님을 초대했다거나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세 번 정도 되게 유명하신 분을 초대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단열 노하우 이렇게 해서, 단열이 아니라 그 따뜻한 겨울나기 노하우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뭐 집을 보수한다던가 단열 시공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대부분 하시는 뽁뽁이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 내복을 입는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 뭐 이런 간담회를 조합원들하고 소소하게 했었는데, 많이 오셨던 것보다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그 나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기로 저희가 나중에 뭐까지 했냐면, 비닐이랑 뽁뽁이를 엄청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조합원들 집에, 신청하신 조합원들 집에 가서 시공해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 재료비만 받고. 그런 일들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을 사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조합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바에서는 제가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조합원과 뭘 할까예요. 이거를 저희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걸 우리는 놓치고 사는데, 테바는 그걸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영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문영희 선생님 준비하고 계세요? 하혜정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수원시민 햇빛발전의 하혜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실무자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이제 겨우 행정 일이 좀 있는다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조합원들이랑 좀 더 교류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이번에 나눔 식포기 준공하면서 이제 준공식을 했고, 또 조합원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사업 보고회를 진행을 하면서 소통을 또 할 계획이고,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실무자가 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약간의 압박감도 함께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성공한 거네요. 그죠? 박명현 선생님. 그 다음은 최성환 선생님이세요? 박명현 선생님 아직 안 열렸어요. 사무실이라 네, 됐어요. 이야기하기는 좀, 네. 사무실이라 이야기를 길게 하긴 어렵고 질문은 없고요. 인사만 드리면 저는 부천 YMCA이고요. 저희는 이제 생협을 운영하다가 해산을 했고, 현재 부천에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2014년 7월에 햇빛발전 1호기를 설립하고 현재 2호기, 3호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를 맡아서 이 교육 같이 들으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의 되게 잘 들었고, 생협 저희도 운영하면서 그런 조합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그 시간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도 교육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성환 선생님. 예. 오늘 오늘 교육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의정부 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최승환이고요. 저희는 1호기, 2호기 부지를 확정받은 상태고, 아직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해야겠다라는 뭔가 협동조합의 결사체적인 성격만 가지고, 기업으로서의 성격은 좀 미숙한. 그러니까 막상 부지가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계속 몇 달째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합원을 다루는 툴 같은 것도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당황스럽고, 업무 분장도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A 조합원한테 무슨
어떤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어떤 기록하는 그런 툴조차 없어서 네. 그냥 어디 다 구두로 다 왔다 갔다 다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나 하기 싫어 이제 그만둘래 이러면은 조합이 모든 기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오래된 조합이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실무를 하고 계신지, 오늘 교육과는 상관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단체로 치면 회원관리 시스템 뭐 이런 거일 거고, 이제 저희 이제 조합원 관리 시스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협동조합도 있어요. 뭐 생협이나 뭐 이런 데 중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생협은 당연히 아마 있으시겠죠. 주문 시스템하고 아마 연결돼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드니까 초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부터 회원관리를 많이 맡았었기 때문에 엑셀을 통해서 회원관리를 늘 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도 그 엑셀을 통해서 이제 조합원 관리를 했죠. 엑셀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다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최대한 잘 다룰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엑셀 책도 사서 뒤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합의 업무, 조합의 자산이잖아요. 조합이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튼 조합원 관리 파일인 거죠. 엑셀 파일인 거죠. 이게 유출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만큼 보안도 철저해야 되고, 대신에 또 기록이 잘 담겨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대한 잘 담을 수 있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쨌든 현재로서는 엑셀을 활용을 많이가 아니라 그냥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뭐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이런 조합원 관리도 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연동될 수 있는,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출자금과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리하는 건데, 생협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에서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산 사례를 조금 설명해 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자라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제가 작년까지 지속협이라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승환 이사님 고민을 너무 많이 잘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료나 손으로 쓴 자료 있잖아요. 그거마저도 무조건 파일에 넣어 놓으세요. 무조건 넣어갖고 나중에 지금 현재 정리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자료를 넣어놔서 나중에 그거 보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료가 유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썼든 컴퓨터로 썼든 무조건 다 보고, 스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파일에 넣어서, 자료집 이렇게 클리어 파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담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가 경기 시민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쪽에서 구매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시민발전협의회에서 이걸 같이 공동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 경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 회계나 재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질문은 없는데, 처음에 그 교육과 관련해서 그 협동조합 정신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런 사례에 되게 기감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저희는 13년에 둥근은 이제 서울에 이제 사무실이 있지만 전국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13년에 창립을 해서. 그래서 그 조합원이 한 500명이
없지만 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조건, 계기나 조건들이 조합원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SNS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성시민의 서영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이신 걸. 지금 준비되시나요? 그럼 그 다음이 박연정 선생님이세요. 준비되시나요? 박연정 선생님. 강은신 선생님 화면에도 들어와 계시니까. 김은신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을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태양과 바람 에너지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홍보에 관한 이야기, 또 조합원과 연대 속에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강의를 들으면서 참 좋은 예로 들었고, 저희 경기 화도 에너지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창립한 따끈따끈한 곳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열의가 엄청 넘치는. 여기 남양주는 10개의 음마다 협동조합을 세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장순천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그 다음에 백승혜 선생님이십니다. 장순천 선생님. 그러면 백승혜 선생님. 여긴 양평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에너지 협동조합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백승희입니다. 네. 첫 번째 놀란 것은 김원국 선생님 2년 전에 뵐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맞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 보고서 맞아요. 제가 못 알아뵀어요. 네. 그리고 양평 에너지 협동조합이 2019년 11월 22일 날 창립을 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곧 두 돌이 딱 되는 거예요. 두 돌이. 네. 그래갖고 지금 2호기 준비해요. 1호기는 2020년도 그다음에 올해 2호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조합원이 259명이고요. 나름대로 계속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올해 그래도 뭐 양성 과정도 계속 했었고 또 연말까지 나눔 태양광까지 해갖고서 뭐 아리백호까지 해서 행사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양평은 정말 엄청 쉬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사장님이 네. 일을 계속 벌리세요. 일을 벌리시고 일 벌리신 네. 만큼 효과도 나타나고 정말 네, 네. 규감이 되는 협동조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오늘 그런데도 김원국 그 사무국장님 실무자로 만나니까 또 틀리죠. 예. 그래도 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협동조합의 7원 측에서 자발적이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예,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건지 그것도 좀 걱정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글자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성 조재진 사무총장님 들어오셨네요.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민 햇빛조합 조재진 이사입니다. 네. 저 이름은 서영희 이사님이 지금 있는데 지금 네. 제가 대신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화성시민 햇빛조합은 지금 창립한 지 한 3년 돼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1호기 올라갔고 2호기 선두사업으로 받아서 100kW를 받아서 네. 지금 저희가 펀드 모집이 잘 안 돼서 지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아까 김홍국 선생님 그 강의 들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조합의 그 어려움들 동감했고요. 어쨌든 조합원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복순 선생님. 김복순 선생님, 마이크 켜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김복순 선생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들리는데요. 그죠? 네, 안 들리는데. 네. 일단 그러면 둥근 햇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둥근 햇빛 인사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송란 선생님, 그 다음은 장길자 선생님이십니다. 이송란 선생님 아까 저랑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무실이어갖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저희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송란 멘토입니다. 사무실이라 조금 시끄러우시죠? 네, 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이제 실무 교육이라고 이제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실무 역량도 강화할 겸 또 우리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하고 있는 팀들 중에 이제 실무 부분에 좀 고민하시는 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그런 좀 도움도 받고 힌트도 좀 얻으려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전 신청을 못해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 햇빛 연합이 좀 시끄러워요. 장길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화도 에너지 협동조합 31일 날 창립 총회를 했고요. 이제 새내기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조합원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조합원들이 뭘 질문을 해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난감했는데, 그래서 조합원 교육을 누구를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호기를 만든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또 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다 알아서 설명을 할지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모르는 게 많아서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사무장님. 네. 교육은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실지에 따라서 이제 뭐 원하시면 추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조합원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뭐 이사장님을 포함한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 뵙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지금 아까 막 창립했다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초기이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외부에서 이제 사람을 초청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저한테든 아니면 저기 정상수 선생님한테든 뭐 누구한테든 요청을 드리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조합원들하고 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좋을까요? 그것도 뭐 내부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뭐 분기가 됐든 뭐 반년이 됐든 연간이 됐든 뭐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니까 사실은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겁내거나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 발씩 내딛고 나가시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에 평가를 잘 하시고 주위에 또 많이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많이 물어보시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길자 선생님은 현재 이사장님이세요. 화도 에너지 네네. 협동조합. 근데 제가 화도 에너지 협동조합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의 아침은 남양주 화도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시작하고 끝맺음 누구것과 함께합니다. 그 정도로 열성적이세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태도십니다. 훌륭한 네, 태도. 지금 어디 이렇게 코끼리 엉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분들이 출발을 하시는데 이런 열성이 굉장히 좋은 협동조합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송란 선생님 질문 남겨놓으면 답변을 이 질문까지만 하고 저희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문한 사람들을 대충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그분들 제외하고 질문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갖고요. 지금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설립한 협동조합들의 경우 대표님 1인 기업 수준으로 실무를 모두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교육은 어떤 것이 필요할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네.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거냐라는 판단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을 포함한 임원 혹은 사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하든 뭐 급여를 받는 활동비를 받는 사무국이든 어쨌든 일을 실무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런 영양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 이 자리가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조달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누군가를 초청해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 임원들을 위한 교육은 어쨌든 조합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방점은 사실 조합원들하고 소통의 방점을 드렸던 건데, 그거는 그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정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이시니까 뭐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고, 그 소수의 조합원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 같이 뭐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직접 던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초기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하니까 교육은 다음에 해야지 이런 태도보다는 뭐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수라도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교육은 꾸준히 좀 정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이름 말고 저는 오히려 이제 조합원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든다. 그게 크든 작든 뭐 규모에 관계없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조합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김원국 사무국장님의 첫 강의가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달려가던 방향에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처음 태동하는 협동조합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런 교육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직접 뭐라고 그랬었죠? 그 용어를 제가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류회. 교류회를 정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오시면 스크린샷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지금 이대로 사진을 찍고 마치겠습니다. 다 손을 흔들어서 인사 나눈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잠깐만 머물러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우, 많이 들어오셨어요. 사진 찍을게요. 아이고. 점심도 못 먹으면 어떡해, 배고파서. 누가 점심을 못 먹었을까요? 잠깐만요. 네. 아이고야. 잠깐만.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찍을게요. 잠깐만. 네. 이걸 갖다가 찍었는데 제가 저장을 안 했어요. 잠깐만요. 한번 사진 이게 다 나오질 않아서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다른 화면.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는 계속되는 그걸로 뭐죠? 줌 링크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실수가 앞부분에 좀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좀 더 원활한 진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김원국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화면 닫을게요.